서울 한복판에 주인을 찾지 못한 텅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89세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과 단돈 2,500원짜리 김밥집,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이 추천한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 위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 오늘은 경의선 숲길에 숨겨진 기억 조각들을 찾아 효창공원에서 홍대까지 저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지인 효창공원역에서 출발해 볼까요? 언덕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효창공원 입구가 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나라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성역과도 같은 곳이죠. 공원 안쪽 백범 김구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구 선생님의 좌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엔 독립운동 시절 선생님이 신으셨던 아주 커다란 신발,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 거사 직전 김구 선생님과 맞바꿨다는 그 회중시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밖에 쓸모가 없습니다라며 시계를 바꾸던 그 결연한 순간이 눈앞에 그려져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그 맞은편에는 총탄에 맞아 서거하실 때 입으셨던 선생님의 피 묻은 옷이 있습니다.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 오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순국 선열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제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기념관을 나와 조금만 더 걸으면 의열사와 묘역이 나옵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그리고 김구 선생님까지 이곳에 잠들어 계시죠. 그런데 324 묘역에 공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묘인데요. 1910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를 위해 남겨둔 자리라고 합니다. 아직 그분의 유해를 찾지 못해 여전히 빈 무덤으로 남아 우리에게 무언가 강렬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공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로 70년 전통의 용문 전통시장인데요. 이곳은 1548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시장 안에는 서울 미래유산이자 100년 가게인 창성옥, 해장국집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요. 가수 성시경 님이 다녀간 이조 순대국도 젊은이들의 성지가 되었죠. 시장 초입에는 고물가 시대의 김밥 한 줄 2,500원인 싱싱나라 김밥, 그리고 숲길 진입로 쪽에는 놀면 뭐하니에도 나왔던 89세 할머니의 라면 전문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덤으로 얻고 숲길로 출발해 볼까요? 배도 부르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의선 숲길을 걸어봅니다. 효창공원역에서 공덕역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은 평지인 다른 구간과 달리 약간 구불구불한 고갯길인데요. 사이로운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예전엔 새 창고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길 중간중간 남겨진 옛 철길의 흔적이 참 묘한 기분을 주네요. 공덕역 오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지만 예전엔 이곳의 기차가 불다리 위를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아, 그리고 공덕역과 마포역 주변 하면 또 맛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부터 돼지갈비가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대포는 70년 전통의 돼지갈비로 유명한 곳인데요. 현재는 본점 최대포와 마포 원조 최대포가 서로 원조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1950년대부터 이어진 노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덕역 인근은 돼지갈비보다 갈매기살이 더 유명합니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갈매기 골목이 대표적인데요. 정대포, 장수갈매기 등이 직장인들의 성지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외 공덕시장의 족발골목과 전집은 방송이나 SNS에 꾸준히 언급되는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자, 다시 숲길로 들어와 봅니다. 여러분, 이 숲길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바로 선형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네모난 공원은 점처럼 그 동네에만 머물지만 이렇게 선처럼 길게 뻗은 공원은 단절됐던 동네들을 바늘과 실처럼 하나로 꿰어줍니다. 덕분에 공덕 주민이 연남동으로, 연남동 주민이 공덕으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죠. 재미있는 건 공원이 생기면서 건물들의 표정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등을 돌리고 있던 낡은 건물들이 이제는 공원 쪽으로 창문을 내고 테라스를 만들며 말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공원 주변으로는 옛날 한옥 등의 가옥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하여 아기자기한 카페나 식당들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공원 뒷골목은 여전히 예전 구옥의 모습을 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와 과거가 공원 주변에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숲길 옆 대흥역 인근에는 맛있는 노포가 하나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에 나온 꽈배기 맛집 온달 만두 분식이 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간식으로 추억의 사라다빵 하나 사서 다시 홍대 쪽으로 향합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코스 홍대 입구 땡땡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땡땡땡 하고 울리던 종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름만 들어도 옛날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이제 기차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젊은이들의 버스킹 소리와 책거리의 낭만이 채우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철길 왕갈비살은 기찻길 옆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인데요. 예전 저곳에서 고기 구워 먹던 추억을 생각하니 침이 절로 고이네요. 그리고 이 길 중간엔 김대중 길이 있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와 도서관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이곳도 함께 둘러보시면 이 산책이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효창공원의 엄숙한 과거부터 엄청 높아진 마천루의 공도구거리 현재, 그리고 홍대의 젊은 미래까지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본 이 길 어떠셨나요? 저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시간을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걷는 동네길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여행전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여행에 힘이 됩니다.